이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혜원 씨다. 새로 구조해온 녀석에게서 병이 옮아 한꺼번에 7마리의 강아지를 잃은 적도 있었다.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식음을 전폐하고 악몽에 시달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녀석들도 숨을 죽인 채 혜원 씨 눈치만 보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1층으로 내려온 용률 씨. 그 피스가 그래 될라나 모르겠다. 꼬리치며 반기는 녀석들 중에서도 유독 강산이를 예뻐한다. 강산이는 아내의 병을 낫게 해준 크리미의 새끼다. 주고 산 게 아니라서. 간암에 걸린 아내가 유기견인 크리미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격렬히 반대했던 용률 씨였다. 하지만 크리미를 키우며 건강을 되찾은 아내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어쨌든 존경합니다. 생사를 이겨내고 저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토 밑에 가시만 베개도 짜증을 내거나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어쨌든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크리미를 시작으로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을 하나 둘 데려다 키우면서 간암은 씻은 듯이 나았다. 혜원 씨는 이 모든 게 크리미가 준 선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애들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제가 계속 살고 있고 그러면서 좀 더 건강해지고 몸은 힘든데 마음은 너무 편하고 그때 제가 이제 좀 깨달았죠. 어떠한 사명감을 신이 있다면 줬을 것 같고 그 대가로 생명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대가로 내가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뭔가가 있겠느냐. 그러고 주위를 보니까 계속 저와 같이 생활하고 머물던 동물들이 있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간암을 치유하고 다시 살게 해준 보답으로 남은 인생 이 녀석들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애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안 주겠어요. 더 많이 주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이제 영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지만. 지금 애들 이렇게 다 자는 거 보면 진짜 부자예요, 부자. 주인에게 버림받고 안락살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을 만나 다른 삶을 살게 된 녀석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혜원 씨를 반기는 건 이 녀석들이다. 덩치는 제일 크지만 지금껏 사고 한 번 안 쳤을 정도로 순하다. 앞발이 하나 없는 백구 미나미는 환경이 열악한 개 사육장에서 구조됐다. 우리 미나미요. 우리 미나미는 사연이 참 기구하죠. 보신탕 이제 사육장, 개 사육장에서 새끼 때 이제 보신탕 하려고 사육장에 있었는데 이제 어리니까 큰 게 묶여 있는 데를 간 거예요. 좋아서 진을 갔는데 큰 개가 이제 엄청 예민해 있었겠죠. 딱 다리를 물은 거예요. 그 다리가 이제 덜렁덜렁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 발톱 이런 걸 못 갔거든요. 다리 만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몸에 난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아직까지 남았다.
다리만 아니면 그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점잖은 미남이다. 아이고 참. 진도가 사납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영리하고 의리도 있고. 지금이야 애먹을 일이 없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얘 때문에 진짜 고생했어요, 쟤. 다리 이것 때문에 몸무게는 자꾸 불어나고 애는 크는데 다리 하나를 어떻게 해갖고 지탱을 할 줄을 모르더라고, 애가. 그래갖고 정말 많이 자빠졌어요. 계속 넘어지고 가지고 진짜 재활을 엄청 시켰어요, 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덕분에 미남이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됐다. 다리 하나가 없어도 든든하게 집을 지켜주는 파수꾼. 하지만 모두가 미남이 같지만은 않다. 누가 또 이렇게 해서 오줌 쌌노?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어김없이 사고를 치는 녀석들. 내려가. 내려와. 쪼꼬. 내려와. 안 내려오라. 걸핏하면 담을 뛰어넘는 초코도 그중 하나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쪼꼬야. 응? 알았지? 밖에 나가면 강제가 문다. 알겠지? 얘가 좀 나가고 그랬어. 네, 완전 탈출. 탈출의 기제. 얘 보호소에서 이거 2배 되는 데서 올라가가지고 쟤만 가면 뛰어내려가지고 탈출해가 저한테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나간지도 몰랐는데 여름이었는데 보호소 가니까 제 차 창문을 반쯤 열었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조수석 옆에 딱 앉아있더라니까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데리고 가라고 그죠. 동물보호소에서 탈출해 우연히 혜원 씨의 차에 탄 인연으로 함께 살게 됐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던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번번이 탈출을 시도하는 초코다. 야!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옥상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옥상을 어떻게 올라갔는지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난간에 그 매달려가 있더라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갖고 119까지 왔다니까요. 남의 옥상에 그 난간에 빨랫줄 있는데 그거 있어가지고 쟤 왠지 전생에 서커스 단원이었던 것 같아. 아무리 안 그러면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진짜 자그만 애가. 아주 막 기술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묶어야 돼. 어쩔 수 없이 묶어놔도 목줄을 풀어서 도망치기 일수. 마 여기서 놀면 되지. 왜 자꾸 밖에 나가? 어? 큰 개한테 물리면 어쩔 거야? 힘들게 탈출을 했다가 결국엔 집으로 돌아오지만 밖에 나갔다 행여 사고라도 당할까 봐 늘 걱정이다. 집안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초코는 예외다. 애들 잘 있겠지? 누구 우리 집 지금 애들 말이야 찾으러 가는 애들 말이야. 아니 우리 집 애들. 저 있지. 집을 나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녀석들 걱정이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도 삼간다. 슈슈야,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저기다, 엄마 알겠나, 아이고 엄마 알겠나, 이거, 아이고 그래. 오랜만에 재회에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다. 아빠한테 가라. 빛나리, 엄마 어쩌겠노, 우리 나리가. 나리야 고생했지. 아이고 어쩌겠노,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쩌겠노, 아이고 어쩌겠노.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이다.
복 받으실 겁니다. 실수야 감사합니다. 빛나리 감사합니다. 빛나리부터 사진 결과 한번 볼게요. 저쪽으로 보는 거가? 빛나리 수술하고 나서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릎뼈를 정상 위치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전적으로 장애. 저기에다 놔둬보니까 이제부터는 재활이 필요하다. 제발 올 때마다 부탁드리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제가 봐서는 본인들도 그렇고 다음에 같이 있는 친구들도 사실은 또 가져야 될 이 공간이나 시간이나 애정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불쌍한 애들 보면 좀 눈 감고 좀 그게 지나가셔야 돼. 그게 병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3년 내내 싸우고 있는데 이제 지금 좀 조금 줄이려고 네.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개체수 자체가 의미가 없다. 볼 때마다 수를 줄이라고 하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지만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 다음 주에. 요즘은 좀 안타깝죠. 그게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자꾸 좀 숫자는 줄이고 조금 더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사항을 알리고 또 좋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고 자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말이 좀 잘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통한 것 같으세요? 안 듣죠. 안 듣죠. 그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제주도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쫓아가서 또 데려와서 또 연락하고 지금 또 말씀은 드리지만 과연 얼마나 또 바뀌실지 저는 조금은 의문도 가집니다. 남편이 하는 얘기도 늘 똑같다.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말고 유기동물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물론 평소에도 유기동물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녀석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어지러놨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저 뭐야 진주 똥 산다. 요거 숫자를 누가 하나 밟았는데. 뻔히 보고도 남편은 도와줄 생각을 않는다. 일손을 거들어주면 지금보다 일을 더 늘릴까 봐 저해서다. 거의 뭐 사모님 수준으로 해가 다녔습니다. 그 학교 교편 잡고 하니까 애들 강의 가려면 정장을 입고 다녀야 되고 일하는 게 항상 정장을 입었어야 돼요. 우리끼리는 작업복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맨날 정장을 하고 다녔죠. 머리에 힘도 이어가 다니고 지금 머리카락 힘이 없잖아요. 이제 어떤 모습이 더 좋으세요? 예쁘기는 예전의 모습이 예쁜데 뭐가 더 마음이 편하냐면 지금 모습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개똥 냄새가 좀 덜 나도 되는데 너무 전투적으로 하니까 그죠? 대학 교수였던 아내가 고생을 하는 게 누구보다 안타까운 용률 씨다. 부어야 되거든. 얘 지금 진주 조금씩 오줌 싸고 이러는데 좀 장이 안 좋은 것 같다. 이게 똥 산다. 그러지 말고 좀 닦아라. 아니 이게 나는 경과 보고만 나는 비가 약했어. 그죠? 각 사람 우리 비가 아이 약해서. 그러고 내 사이 좀 닦아주는데 아들 또 바른다 이가. 이럴 땐 주랭랑이 답이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일부러 모른 척 한다는 걸 알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치워주시죠. 네, 치워주진 않아요. 비위가 약하다잖아. 자식 똥인데 뭐가 비위가 약하. 안 쫓겨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 쫓겨나야 되는데 전부 다. 모르는 강아지들도 또 오면은 뭐. 와, 야 2마리, 3마리 있는데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다. 우와, 진짜 많다. 그날 오후 오래간만에 음식 솜씨를 발휘하느라 분주한 혜원 씨. 평소라면 대충 때우고 말긴이지만 오늘은 친언니까지 동원해 진수성찬을 준비 중이다.
서울에 사는 딸이 집에 오기로 했기 때문이다. 거제도로 이사 온 후로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딸. 늘 불만이죠. 걔 때문에 서열이 너무 낮아졌다고. 32마리, 33마리의 자기가 딸이랬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면서. 몇 마리인지도 모르겠다면서. 개를 돌보느라 바빠서 정작 친자식에게는 소홀한 엄마였다. 맛있겠더냐. 전화 오면 전화도 제대로 못해요. 한 번씩 전화 올 때는 꼭 뭐 병원에 있을 때 오고, 동물병원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 조금 이따 전화해 줄게. 전화 끊었는데 까먹고 전화 안 하는 거지. 전화 통화는 할 시간이 이해는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뭐 밥을 못 먹고 있다든지 뭐 이럴 때는 옆에서 엄마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챙겨주지도 못하고 더더욱 또 위로도 못하고 자기네들 병원 가고 아프고 막 그럴 때 뭐 수술하고 할 때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자 없이 어찌되면 수술할 때도 있다더라고. 그럴 때는 또 한편으로 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너무 얼마나 외로웠겠는지 혼자 치료한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 딸이. 다 큰 거지. 엄마를 그걸 생각하는 거.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이 영 없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볼 일이 있어 서울에 갔을 때도 집에 놔두고 온 개들 걱정에 서둘러 내려오느라 딸은 얼굴도 못 봤다. 반가운 손님의 등장에 시끌벅적해진 집.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딸을 반기는 건 다름 아닌 혜원 씨일 것이다. 왔나? 그동안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는지 거의 1년 만에 본 딸의 얼굴이 헬쑥하다. 너는 올라가면 안 돼. 언니만 올라가야 된다. 뽀뽀? 엄마 봐. 슈슈 뽀뽀. 엄마 안 해줘? 슈슈. 원래 좀 친하네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애인데 다리가 아파서 여기 수술하러 놔뒀거든요. 근데 한 지금 3주 됐나? 자기를 놔두고 간 줄 알고 삐졌나 봐요. 슈슈. 풀렸어 이제. 응? 이제 풀렸어. 어머. 슈슈. 봐봐. 이러지 않았었어요? 네. 그냥 핥아주고 이러는데. 엄마. 슈슈. 어머 고개 돌리고. 슈슈 엄마 봐. 슈슈. 뽀뽀. 안 풀렸어 아직? 어? 그 사이 혜원 씨는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자식이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게 부모의 마음. 따님 오니까 어떠세요? 딸 오니까 좋죠. 제대로 된 부모만 같은데. 왔다 갔다 고생하니까 그냥 오지 말라 했더니. 근데 이번에는 또 시간 조금 남았다고 왔는데 맛있는 거 먹여서 보내야지. 그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머리 말리는 거를 샴푸가 백모형 샴푸가 있더라고요. 무슨요? 백모형. 머리 하얀 사람 쓰는 거 아이가 백모형이라는 말이. 당신 거 줬네. 몰라. 당신 거 왜 줬는데? 샴푸 없다니까. 백모형이라는 게 백모 방지용인가? 그렇겠지. 하얀 머리한테 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백모 방지용 이런 거 아니야? 하얀 머리에 쓰는 게 백모지. 백모가 안 나도록 하는 샴푸가 어디 있노? 백모용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백모를 위해서 한다. 백모를 위해서 한다. 백모 방지용이다. 나는 백모 방지용이라고 보고. 10만 원 빵. 내가 확실하다. 내가 그 왜냐면 영어로. 딸 때문에 벌어진 때 아닌 샴푸 논쟁. 머리를 감는 딸에게 용률 씨가 건네준 백모용 샴푸.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세미랑 좋아해서. 식구가 많이 사람 사는 것 같다. 사람 집이 아니던데 게샴푸 있고. 유연이 왔으면 되다. 대샴푸 있는데 와 가면은 대샴푸. 사람 샴푸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내가 찾아야 되잖아. 백모형 샴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흰 게. 털이 흰 애들이 쓰는 샴푸. 근데 그걸 맞다. 아까 샴푸, 게샴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다. 그럼 내기 없던 거로 하는 거다. 내게 없는 걸. 내기 없는 거. 10만 우리 10만 방 내겠거든. 나 대샴푸인지 몰랐다. 우리 집으로 오지. 늘 둘만 있던 휑한 식탁이었는데 맛있게 먹는 딸의 모습만 봐도 오래간만에 엄마 노릇을 한 것 같아 한결 마음이 놓인다. 빨리 가라. 빨리 올라가. 어떨 때는 뭐 자식 생일도 까먹고 가거든요. 그 어떨 때 전화하고 엄마 뭐 엄마 있잖아요. 엄마 있잖아. 와 빨리 말해라. 와 뭐 무슨 일 있나? 아니 엄마. 왜 얘기를 해보라니까. 엄마 오늘 제 생일인 거 모르세요? 아이고 네 생일이가. 몰랐다. 미안. 뭐 먹고 싶노? 뭐 아니에요. 엄마 돈 보내줄게.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무라. 미안 이러면 좀 서운했겠지. 그동안 딸은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았다. 간암에 걸려 하루하루 말라가던 엄마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게 그저 고맙기만 해서다. 강아지들 때문에 엄마가 다시 이제 희망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애들 없었으면은 저렇게까지 다시 건강을 찾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엄마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딸. 속상한 건 따로 있다. 우리 한번 찍자. 우리 한번 찍자. 기념으로. 우리 전부 다. 명절 기념으로. 무채색이 없어, 무채색.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좀. 주황색 그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합쳐서 대한민국이다. 니는 이러나? 파란색, 빨간색, 빨갱이. 이럴 때만이라도 예전처럼 멋을 부렸으면 하지만 개를 키우면서부터 엄마가 꾸미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맨날 옷 만나면 옷 얘기해서 하서. 옷이 어때서? 세사 좋고. 무슨 의미야? 네? 아주 예쁘게 입고 다니라고.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예쁘게 입고 다니던 옛날 이야기. 아니 지금 예쁘게 입으랬잖아. 지금 너무 튀잖아요, 이거 색이. 계속 저보고 잔소리 하잖아요. 남편보다도 더 잔소리 많이 하고 막 지금. 옷이 어떻니, 머리가 어떻니, 신발이 어떻니, 양말이 어떻니. 계속 그러고 내만 따라다니냐. 귀찮아 죽겠어. 내가 지 잔소리 듣게 생겼습니까 지금. 옷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늘 곱게 화장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던 혜원 씨였다. 빨간 아줌마. 홍당무원. 뭐예요? 그러고 보이던데 빨간 거. 나 빨간 거 제일 싫어하는데 오늘 있다 보이던데 빨간색. 빨간색이 안 어울려. 그 뭐가 어울리는데 도대체 니는? 맨날 안 어울려. 남색 옛날 옷을 계열이나. 보면 무채색이나 무채색, 맞아. 그런 게. 정장 톤에 가까운데 편한 옷. 회색, 이런 거. 옛날에 기본 명품이 될 때 아무거나 들어도 명품이 되는 거지. 진짜 예쁘게 이게 잘하거든. 명품이 아닌데 이게 명품이라고 봐지겠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쁘게 잘 이건 진짜 네. 브로치 브로치 있잖아요. 정장에 꽂는 거 그런 거 진짜 많았고 제가 이제 어리니까 그런 게 부러워서 엄마 화장품 발라보고 막 이럴 때 딱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그 엑셀이 다 어디 있는 줄 아나? 굴러다닐 걸요. 개 밑에 1층에 개 양념원데 그 밑에 있더라. 다 비싼 거거든요. 그게. 뭐 진주 이런 거 전부 다 개 양념원데 이렇게 타기도 내가 깜짝 놀랐다. 옷도 지금 엄마가 입었던 거 정장 나 그대로 자켓 같은 거 입어요. 강아지가 뜯어먹어. 아니 이거 누가 이거 뜰라든지 모르다. 아니 자꾸를 갖다가 왜 자꾸 씹어 먹냐고. 그래도 입어야 된다. 그래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되고. 잘 입고 다니셨죠? 패션 저 엄마한테 보고 배운 건데요. 그런 것도 이게 정장 항상 맞춰 입고 다니시고 커리어 우먼처럼 지금은 거제도 엄마
지금은 뭐가 된지 아나? 게리어 우먼 됐다 이거. 게리어 우먼. 그다음에는 캐리어 우먼이었는데. 안 궁금해. 개를 돌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엄마가 안쓰럽기만 한 딸이다. 짧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혜원 씨는 할 일이 태산이다. 자신이 없는 동안 별일은 없었는지 녀석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피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쭈구리 쭈구리 쭈구리. 우리 쭈구리 쭈구리 되겠어요. 쭈구라니 발톱 깎아야 된다. 한번 보자. 내일 진짜 발톱 다 깎자. 가만히 있어. 보자. 눈이 부은데.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러? 어? 안 아팠나? 이봐라. 저 눈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눈 실명하거든. 들어와. 쪼꼬 들어와. 안에서 먹어라. 쭈니 들어와. 땡땡. 말은 안 들어도 자기 이름은 귀신같이 알아듣는 녀석들이다. 자라 얘들아 안녕. 빠빠이 내일 봐요.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알았죠?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탈출의 귀재 초코는 간밤에도 담을 넘었다. 사춘기도 아닌데 가출을 밥 먹듯이 한다. 이리 와. 왜 또 나가서? 어? 네 엄마 나가지 말아 했잖아. 아이고 싫어. 어디 애인이라도 숨겨놓은 건지 걸핏하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애가 탄다. 꼬야, 왜 바깥이 자꾸 궁금해? 어? 큰일 났네. 나가지 마라. 왜 그러는데? 저거 봐봐라, 큰 개들. 이게 물리고 싶나, 이게? 어? 별일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오전 일과를 끝내놓고 겨우 한숨을 돌릴 시간. 집에서 쉬는 대신 어디론가 향하는 혜원 씨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2-3번은 반드시 들르는 곳. 길고양이나 유기견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 사료를 갖다 주러 가는 길이다. 거리에서 떠도는 동물들을 모두 다 집에 데려와 키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밥을 굶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런 데는 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고양이 밥 주는 데인데 다른 사람들도 쓰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하면 고양이 밥 못 주게 하니까 깨끗하게 해놔야 돼. 이렇게 잠깐씩 들르는 곳만 해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길을 지날 때에도 허투루 지나치는 법이 없다. 손도 어떻게 보셨어요? 기다리고 있자. 이리 와. 안 무서워. 무서운 거 아니야. 차 온다. 조심. 이리 와. 애기야. 배고파서 나왔나? 지금처럼 놀라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먹고 가라.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한 요령이다. 위험하죠. 밥 주는 것도.
밥 먹으러 어떨 때는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는 것도 중요해요. 밥 한 끼 먹으려 하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참이 지난 후에야 길고양이도 혜원 씨도 마음을 놓는다. 배 많이 고팠나 보다. 다행이다. 거의 다니면서 어느 집에 강아지가 몇 마리 있고 어떤 강아지를 키우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는 거의 파악을 다 하고 있었어요. 너 말고 다른 애 있었는데. 벌써 몇 년째 이 일을 계속하다 보니 거제도의 웬만한 길고양이와 유기견들은 훤히 꿰뚫고 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은 가끔씩 들러 안부를 확인한다. 야, 사료 진짜 많이 보놨네. 니 좋겠네. 응? 니는 집 만들어 주더나. 어머, 어떡해. 어머, 니 새끼가. 새끼 낳나. 어머야, 어쩌고. 몇 주 안 본 새에 식구가 크게 늘었다. 묘하다. 언제부터 이랬을까? 아니야. 다치게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새끼가 언니 5마리. 동물 쪽에서는 대선배죠. 늘 불안하죠. 피곤하면 겁이 덜컥덜컥 나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